자, 오늘 42번째 개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이입니다. 자, 활용 문제 풀이는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요. 첫 번째는 미지수 정하기, 두 번째는 식 세우기, 세 번째는 식 풀기, 네 번째는 확인하기. 여기는 검산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산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선 우리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두 번째예요. 식 세우기. 자, 10문제 중에 9문제는 이 식 세우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풀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요 미지수 정하기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렵게 되는 이유가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로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앞에 글씨 하나 쓸게요. 보통 구하려는 것을 x라고 두기는 하는데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구하려는 것을 x로 하고 두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미지수 정하는 경우는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식을 세우려고 해. 그때 미지수를 구하려는 거를 x라고 두고 식을 세우면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것을 미지수로 두고 식을 세우면 쉽게 나오는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뒤에 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 그래서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요 미지수 정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 구하려는 걸 x라고 둡니다. 그 다음에 식 세우기. 요게 이젠 관건이에요. 식을 잘 세우면요, 식 풀기는 이젠 여태까지 했던 거고요. 이 식을 못 세우면은 힘들어집니다. 문제가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보통 무게중심은 여기가 있어요. 식 세우는 거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가지고 요 다음에 나오는 거 43번째, 44번째가 이 식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더 설명할 거는 별로 없어요. 예제를 볼게요. 자,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70이다.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는, 작은 짝수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미지수를 이렇게 정했어요.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하자. 작은 짝수가 x야. 그러면은 연속하는 거니까 요 다음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럼 x가 짝수인데 그 다음 짝수가 나오려면은 2가 더해져야지 그 다음 짝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속하는 두 짝수는 x하고 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두 수의 합 x하고 x 더하기 2를 하니까 70이다 하는 식이 세워지겠죠. 자, 이제 식을 풉니다. x 더하기 x니까 2x 더하기 2는 70이 될 거고요. 2가 2항하면은 마이너스 2로 넘어오니까 70 빼기 2에서 68. 그리고 여기는 2x가 남죠.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x는 34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놨는데 그 x가 34가 나온 거죠. 따라서 두 짝수 중 작은 수는 34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연속하는 두 짝수는 그러면 작은 쪽이 34고 큰 쪽은 여기다가 2를 더해진 다음 짝수 36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이 70이 된다. 문제의 뜻에 맞게 된다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풀게 되고요. 자, 유제 1-1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48이다. 자,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예요. 이거 미지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는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라고 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요 다음의 수는 x 플러스 1이겠고, 그 다음 연속하는 자연수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면 x가 3개 더해지니까 3x, 1 더하기 2에서 3, 요 값이 48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3x는 플러스 3 이항에서 계산하니까 45가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15예요. 따라서 세 자연수 중 작은 수는 15가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풀었어요. 자, 그럼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인데 선생님은 가운데 자연수를 x라고 둘 거예요. 가운데 수를.
그럼 이 전에 있는 수는 x에서 1 빼는 게 되겠고 이 다음 수는 x에서 1 더하는 요것도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자연수를 더하면은 3x예요. 3x가 48이 된다는 얘기고 x가 3으로 나눠주니까 16이야. 그러면 얘는 가운데 수가 16이고 이 전에 있는 수는 15고 이 다음 수는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세 수 중 가장 작은 수는 15입니다.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어렵게 풀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하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문제는 쉽기 때문에 미지수를 어떻게 둬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풀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50 얼마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때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할 때 처음 수를 구하세요. 자, 처음 수가 50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처음 수야. 그러면은 처음 수를 표시하려면은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할게요.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면은 처음 수는 5 더하기 x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는 50 더하기 x예요. 50 더하기 x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해줘야 되고요. 1의 자리 숫자에는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숫자가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꾼 수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10의 자리에 x 써져 있고 1의 자리에 5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해서 10x, 1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을 곱해서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수와 바꾼 수를 표현한 거예요. 자, 이때 바꾼 수는 10x 더하기 5는 처음 수 50 더하기 x보다 18 작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8을 빼주면은 같아지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계산할게요. x 이항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x가 되니까 9x는 자, 5 이항합니다. 5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한번 쓸게요. 50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계산해주면은 32에다가 27 되나요? 요 값이 27 나오는 거죠. 그래서 9x는 27이다. x는 3이다. 이때 처음 숫자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숫자는 1의 자리에 x라고 썼죠. 따라서 처음 숫자는 53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유제 2-1번 봅시다. 유제 2-1번. 자,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1의 자리 숫자가 8이래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x라고 둘게요.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자, 그러면은 바꾼 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10의 자리에 8 쓰여 있을 거고 1의 자리에 x가 쓰여 있을 겁니다. 얘가 이제 처음 숫자죠. 처음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처음 수는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해서 10x, 1의 자리 숫자에는 1을 곱해서 8 이렇게 표현될 거고 바꾼 수는 10의 자리 숫자는 10을 곱해서 80, 1의 자리 숫자는 1을 곱해서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바꾼 수는 80 더하기 x는 처음 수 10x 플러스 8의 2배, 2배보다 7이 크대요. 여기가 7이 크대요. 7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7이 얘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7을 더해줘야지 같아지겠죠. 그죠? 자, 이때 처음 수를 구하세요. 자, 그럼 x만 찾으면 돼요. 자, 식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80 더하기 x는 괄호 풉니다. 20x 플러스 16 더하기 7. 16 더하기 7, 23. 그 다음에 20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x.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20x. 80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80. 그래서 마이너스 19x는 마이너스 57? 이게 되나요? 57?
그래서 마이너스 19로 나누니까 3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처음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3이란 얘기니까 3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면 예제 3번 있어요. 예제 3번.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데 9개씩 주면 1개가 남고 11개씩 주면 15개가 모자란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친구의 수를 x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초콜릿 개수는 x명한테 9개씩 줬어. 그러면 나눠준 게 9 곱하기 x개 나눠준 거지. 그지? 거기에 1개가 남았으니까 초콜릿의 개수는 9 플러스 1이에요. 맞나요? 9x 플러스 1. 그 다음에 11개씩 줬어. 그러면은 x명한테 11개씩 줬으니까 11x개의 초콜릿을 줬어. 그런데 15개가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15개를 빼야 되겠죠. 그런데 초콜릿이 막 지들끼리 새끼치고 막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전혀 안 그러죠? 이 초콜릿의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식이 하나가 세워졌네요. 이게 바로 요 첫 번째 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풀어야겠죠? 11x 이항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1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x는 8 x가 친구의 수였죠? 따라서 친구의 수는 8명 자, 이때 초콜릿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x에다가 8 넣으면 되잖아요. 8 넣으면 선생님 어느 식에다 넣어야 되나요? 여기다 넣어야 되나요? 여기다 넣어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값 나와요. 같은 값 나옵니다. 자, 그럼 x에다가 8을 넣으면은 98에 72 더하기 1에서 초콜릿의 개수는 73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3번만 나와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3번만 나오고요. 이 예제는 말 그대로 예제예요. 이렇게 푸세요라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콜릿의 개수를 x라고 두면은요. 이거 나누기식 써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식이 되게 복잡해져요. 따라서 얘는 미지수를 친구의 수라고 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둔 겁니다. 왜? 식이 편해지라고. 그럼 유제 3-1번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바나나 개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얘를 x라고 둔다면 바나나 x개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5다. 바나나 x를 5로 나누면 4개가 부족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은 원숭이를 x말이 있다라고 합시다. 라고 미지수를 두고 시작을 하자 이겁니다. 요 예제 3번처럼. 이러한 경우가 미지수 정할 때 조금 힘들게 나오는 문제의 케이스입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유제 3-1번 요거 풀어봅시다. 그러면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나누어 주는데 우리 원숭이 x말이라고 두자고 그랬죠? 자, 그럼 바나나 개수는 4개씩 나누어 주면요. x마리가 4개씩 가져갔어. 그럼 4x개 원숭이가 가져간 거야. 그리고 5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5개씩 주면은 5x개 받아갔는데 4개 모자르니까 빼야지 바나나의 개수고 이 바나나의 개수는 지들끼리 막 새끼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식이 완성된 거고요. 이 식을 풀겠습니다. 자, 5x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5x가 돼서 마이너스 x는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 따라서 x는 9예요. 즉 이것은 원숭이가 9마리 있다. 원숭이 9마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문제에서는 바나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x는 9를 대입하는데 여기다 대입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같다라고 놓고 풀었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편한 데다 넣으시면 돼요. 앞에다 넣을게요. 4, 9, 36 더하기 5 해서 41개의 바나나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제 4번. 자, 예제 4번. 우리 친구들이 무지하게 어려워합니다. 우선은 용어 때문에 힘들어해요. 말 때문에 힘들어해요.
우선 문제를 읽어볼게요. 어떤 상품의 원가에 1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750원의 이익이 생겼다.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여기서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 원가, 정가, 할인, 이익 뭐 이런 요 정도 단어예요. 지금 모르는 단어가 한 4개 정도, 뭐 퍼센트를 모르진 않을 거고요. 판다라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쳐도요. 자, 요거 예를 들어서 이 말뜻부터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선생님이 성공을 해서 문방구를 차렸어요. 문방구를 차렸는데 내가 여기서 볼펜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볼펜을 내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공장에서 볼펜 만드는 공장에서 사왔어요. 50원. 한 개에 50원씩 사왔습니다. 한 개에 50원씩 사왔습니다. 그런데 문방구를 차린 내 입장에서는 50원에 사왔는데 50원에 팔면은 문방구 월세, 전기세 뭐 이러한 것들이 남지가 않아요. 손해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익을 붙여서 200원에 팔기로 했어요. 사기꾼이죠. 200원에 팔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이 사실을 다 알아버렸어. 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저씨 너무 비싸요. 안 살래요. 하고 가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할인, 세일 기간에 들어가겠다. 자, 그래서 특가 100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살만한데 하고 한두 명씩 와서 사갔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나는 5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남는 이 문방구를 차린 내가 남는 이익은 50원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이때 공장에서 사온 이 50원이 원가입니다. 원가. 자, 말뜻 쉽게 해줄게요. 원래 가격. 원래 가격. 그 다음에 이 문방구에서 내가 이제 50원씩 사와서 200원에 팔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정한 가격입니다. 정가입니다. 정가. 정가 200원에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팔려서 세일에 들어갔어. 할인에 들어갔어. 할인에 들어가서 요 100원이 내가 진짜로 판 가격이야. 이거를 우리는 판매 가격이라고 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매 가격. 그러면은 나에게 이익은 아까 전에 요 100원에서 50원을 뺀 거였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입니다. 이제 말뜻이 조금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조금 구해놓고 가시면 편해요. 원가, 정가, 판매 가격, 판매가, 그 다음에 이익.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상품의 원가를 X1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원가 X1. 그 다음에 원가에 1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가는 X1에다가 이익 플러스 시켰다는 얘기야. 원가의 10%니까 100분의 10이야. 어디에? X에. 그리고 요거 0.1X죠? X 더하기 0.1X니까 1.1X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정가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1.1X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가에서 500원 할인해서 팔았대요. 그럼 판매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1.1X에서 500원 할인했으니까 500원 빼준 거예요. 1.1X 빼기 50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또 얘기 나왔죠. 한 개 팔 때마다 75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익이 750원이 된 겁니다. 판매가 1.1X 빼기 500에서 1.1X 빼기 500에서 원가 X를 뺀 게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조건에 맞는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750은 1.1X 빼기 X면 0.1X입니다. 0.1X 빼기 500.
여기까지 되겠죠. 식이 세워졌어요. 자, 이젠 이 식을 풀도록 하죠. 자,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주면은요, 7500은 x 빼기 500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 넘어가면 마이너스 x는 7500 이항에서 마이너스 12500.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x는 12500. 따라서 원가는 12500원이 되는 거고요. 판매 가격은 여기다 12500 넣는 거야. 1.1 곱하기 1.1 곱하기 12500. 계산하기가 너무 싫은데 어떡하죠? 12500 곱하기 1.1. 자, 00521 00521 005731 소수점 하나. 그래서 13,950원. 13,950원에서 500원 뺀 겁니다. 여기서 500원을 날려버린 거니까 판매 가격은 13,450원에 판 겁니다. 자, 요게 원가 정가에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만하죠. 여기서는 봐야 될 것도 많고요. 말뜻도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유제 4-1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릇가게에서 어떤 접시에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3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한 개 팔 때마다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때 접시의 판매 가격을 구하세요. 자, 원가를 x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정가는 20%니까 x에다가 100분의 20x, 이거 0.2x죠? 그래서 1.2x에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1.2x의 정가로 정해서 정가에서 3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대요. 그럼 판매 가격이 1.2x 빼기 300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때 이익 300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익금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겁니다. 0.2x 빼기 300이 되겠죠. 자, 10을 곱해 줄게요. 먼저. 그러면 3000는 2x 빼기 3000이 되고요. 2x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x는 3000 이항에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000. 따라서 x는 3000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자, 원가가 30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1.2 곱하기 3000 빼기 300. 요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3600 3600원 빼기 30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판매 가격은 3300원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예제 5번도 같이 볼게요.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다래가 혼자 하면 6일이 걸린대요. 자, 요 경우는요. 전체 1의 양을 그냥 숫자 1로 두시면 돼요. 전체 1의 양을 숫자 1로 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달에는 6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1의 양이 얼마가 될까요? 6일 1 해가지고요. 1이 되려면은요. 6일 1에서 1이 되려면 하루 동안 하는 1의 양은 6분의 1입니다. 하루 동안 6분의 1을 해요. 그럼 6일 동안 하니까 곱하기 6해서 1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 하나가 끝나는 거고, 승민이는 12일이 걸린대요. 그럼 하루 동안 하는 1의 양은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1. 그래야지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전체 1이 나오겠죠. 이때 둘이 함께 일을 하여 완성하였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1의 양을 1이라고 둔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죠. 다래와 승민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구하시오. 자,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다래는 하루에 6분의 1만큼, 승민이는 하루에 12분의 1만큼. 요게 1번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둘이 함께 일한 기간을 x1이라고 할 때, 자, 그럼 다래도 6분의 1 x만큼 일한 거고, 승민이도 12분의 1 x, x1만큼 일하니까 x를 곱해주면 되겠죠.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에
기간 x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했더니만 1 하나가 끝났다. 이러한 얘기죠. 전체 1이 됐다. 자, 그래서 12를 곱합니다. 이제 식이 세워진 거예요. 요게 2번 답이에요. 12를 곱해주니까 2x 더하기 1x가 12가 되겠고요. 3x는 12가 되니까 3으로 나눠서 x는 4. 따라서 둘이 같이 일한 기간은 4일입니다. 4일 동안 같이 일하면은 1 하나가 끝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유제 5-1번 봅시다. 벽화 작업을 완성하는데 서준이가 혼자 하면 9시간이 걸린다. 자, 그럼 서준이는 1시간 동안 9분의 1만큼 일을 하겠죠. 9시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미나는 15시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15분의 1 걸립니다. 자, 서준이와 미나가 5시간 동안 같이 하다가 서준이, 미나가 같이 5시간 하고 나머지는 서준이 혼자 작업을 합니다. 서준이 혼자 작업하는데 얼마만큼 하는지 몰라요. 그거 구하라는 얘기죠. X시간 동안 혼자 작업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 하나가 끝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계산합니다. 계산하면은 요거 45로 통분하면 되나요? 45분에 여기는 3 곱해지고 여기는 5가 곱해지니까 8 곱하기 5. 그 다음에 9분의 1x는 1. 약분하니까 15? 15 되나요? 15? 아닌데 9가 되죠? 9. 9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각 변에다가 양변에다가 이제 9를 곱해주면은 8 더하기 x는 9가 된다. 따라서 x는 1이다. 1시간 하면 되는 거네요. 혼자서 1시간 작업을 하면 되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핵심 문제로 소단원 끝내기. 1번. 어떤 수를 2배 하여 3을 더한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7만큼 작다. 어떤 수는? 자, 어떤 수를 x라고 할 거고요. 어떤 수의 2배, x의 2배, 3을 더한 이 수는 어떤 수 4배, x의 4배보다 7만큼 작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7을 빼주면은 같은 게 되겠죠. 자, 2항합니다. 2항에서 동류항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양변으로 나눠주니까 x는 5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시고 자, 2번 올해 선재의 나이는 14살 아버지는 47세. 자, 올해 선재는 14살 아버지는 47세. 아버지 나이가 선재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X년 후라고 할게요. 그러면 X년 후에는 선재는 당연히 X살을 더 먹었겠죠? 14 더하기 X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47 더하기 X살. 그런데 아버지 나이가 47 더하기 X가 선재 나이 14 더하기 X의 2배랑 같았다. 이러한 얘기죠. 자, 괄호 풀겠습니다. 47 더하기 X는 28 더하기 2x고요. 2x 이항해서 동류항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x는 47 이항하면 마이너스 47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x는 19 그래서 19년 후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 다음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8 넓이가 68인 사다리 꼴이 있다.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3cm 더 길 때 윗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윗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의 길이보다 3cm 더 길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3 되겠죠?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더하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게 넓이 68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약분 그 다음에 양변에 4로 나눠주니까 2x 더하기 3은 17이 될 것이고 2x는 3 이항에서 14, x는 7. 따라서 윗변의 길이는 7cm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4번. 원가가 10,000원인 티셔츠가 있다. 원가 10,000원.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아도 한 개 팔 때마다 원가의 16%의 이익을 남기려면 정가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 자, 정가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은 정가의 20% 할인하는 거니까 80% 가격만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X에서 100분의 20X를 빼는 거죠. 그래서 0.8X, 요게 이젠 원래 가격의 80%, 요게 이젠 판매가가 됐고요. 자,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익은 원가의 16%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만원의 16% 곱하기 100분의 16, 얘가 이익이에요. 판매가 0.8x에서 원가 10,000원을 뺀 게 되겠죠. 자, 계산합니다. 공두개 약분하고 1600은 0.8x 마이너스 만. 자, 10을 곱해주고 2항 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8x가 되겠고요. 10을 곱하고 2항 했으니까 마이너스 10만 마이너스 16,000. 그래서 마이너스 11만 6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마이너스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8, 1은 8, 4, 8, 32, 8, 5, 40. 그래서 14,500원.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5번 볼게요. 어느 중학교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5% 증가하고 여학생은 8% 감소했다. 작년에 전체 학생은 65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13명이 감소했을 때 작년 남학생 수. 자, 이거는 조금 편해진 겁니다.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자,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올해의 남학생 수를 X라고 두면 안 돼요. 얘는 그러면 식이 되게 어려워져요. 되게 어려워지고 작년 남학생 수를 보통 X라고 둡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작년 남학생 수 구하라니까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자, 작년에 남학생, 여학생이 있겠죠. 선생님, 우리 학교에는 짐승이 살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자, 남학생을 X명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학생은요? 전체 학생, 작년에 전체 학생이 65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650 마이너스 X명입니다. 650명에서 남학생 수를 빼면 여학생 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올해 남학생은 5% 플러스 증가됐고요. 여학생은요 8%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13명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식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남학생의 5%가 플러스 됐고요. 여학생의 8%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650 마이너스 X. 여학생의 8% 감소, 남학생의 5% 증가. 이렇게 했을 때 증가량이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100을 곱할게요. 100 곱하면은 5x 마이너스 8에 650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300. 이렇게 될 것이고요. 괄호 풀어줄게요. 5x 마이너스 0, 8, 5, 40, 6, 8에 48. 마이너스 5200에 플러스 8x는 마이너스 1300. 자, 동료항 계산해주고 13x는 마이너스 5200 넘어가면 플러스 5200 되나요? 그럼 플러스 5200이니까 3900 플러스 3900 여기까지 되겠고요. 13으로 나눠주니까 x는 300. 작년에 남학생이 300명이고 여학생이 350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작년에 남학생 수는 300명 이렇게 됩니다. 자, 올해의 남학생 수는요.
이 300명에서 5% 추가시킨 거예요. 참고로 올해 남학생 수는 300명에서 300명에 5%가 추가된 315명이 올해 남학생 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남학생을 구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풉니다. 작년에 남학생을 X라고 두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올해 남학생까지 구하시는 겁니다. 올해 남학생을 X라고 해주면요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게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 정리가 다 되셨으면 다음 쪽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력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날짜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조금 편해요. 미지수를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요. 자, 여기 예제 1번 잠깐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달력에서 4개의 날짜를 묶었어요. 이 4개의 수의 합이 80이 되도록 하는 4개의 날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4개의 날짜를 묶은 거야 지금 이렇게 네모로. 그럼 4개의 날짜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x1이라고 할게.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다음 날이니까 x 더하기 1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일주일이 지난 거잖아요.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7이 더해지고 있다는 게 위에 달력에서도 알 수 있죠. 7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x 더하기 7이에요.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8이 되겠죠. 이 4개의 숫자를 더한 게 80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럼 4개 더할게요. 그러면 4x 그 다음에 플러스 16 요게 80이다. 그럼 4x는 64, x는 16. 그러니까 요 날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가 16일, 17일, 23일, 24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개의 날짜는 16일, 17일, 23일, 24일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문제의 특징은 요 미지수 어떻게 세우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미지수 세우는 게 관건이고 이 미지수 잘 세웠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것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유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달력 4개를 네모로 묶을 때 네모 안에 수의 합. 자, 네모가 또 위에 문제처럼 똑같이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를 x1이라고 하면은 다음날 x 더하기 1 일주일 뒤에는 x 더하기 7 x 더하기 8 요 4개를 더한 거 4x 더하기 16이 100이 되는 거. 그러면 4x는 84가 되겠고요. x는 21이네요. 이렇게 묶였다는 거죠. 그래서 21일, 22일, 28일, 29일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